안녕하세요. 희연쌤의 연애 Q&A를 맡은 제가 희연쌤입니다. 지난주에 1회 녹화하고 어느새 한 주가 지나 2회 녹화하려고 여러분들을 찾아왔네요. 오늘은 제 네이버 포스트 연애연구가 희원쌤 게시판에 4개의 질문이 올라왔어요. 오늘 강의는 30분이고요. 지난번에는 30분 시간이 딱 맞았는데 오늘은 30분 내에 모든 답변이 가능할까요?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다들 어딜 가야 이성을 만나는지 라는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답을 이 방송 듣고 계신 수강생분들은 아실 거고 지난 방송 열심히 들으셨던 우등생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으실지 몰라요. 정답은 이상형 디자인 시트죠. 이상형 디자인 시트는 연애의 자격 네이버 카페에서 이상형 설계라고 검색하시면 자료가 뜹니다. 내려받아서 사용해 보시고요. 이걸 하셔야 되는 이유는 현실에서 내게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이죠. 보통 사람들이 서로 연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묻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상형이에요. 문제는 이상형이라는 게 만나기 쉬운 존재일까요? 만나기 쉽지 않아서 못 만나면 내 연애는 일평생 없는 걸까요? 아니면 설레지 않는 연애를 해야 되나? 이상형은 말 그대로 이상형이지 연애에서 별로 도움이 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연애에서 좀 더 도움되는 개념은 영어로 따지면 right person입니다. 영어의 right은 오른쪽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옳은, 적합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상형이 아니라 right person, 즉 이상적인 연애 대상이 아닌 나라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연애 상대인 거죠. 영미 문화권에서는 right person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국내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두 문화권의 연애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연애 문화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놀랍게도 이슬람 문화권에 가까워요. 같은 동양 문화권인 중국도 일본도 우리처럼 보수적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하게 보수적이에요. 밖에 한번 나가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누군가에게 말 걸기가 쉽나요? 지하철에 타보면 모두 무표정에 스마트폰이나 무가지나 이런 곳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있어요. 거기다 이어폰까지 끼고 있는 분들도 많죠. 길에서도 다들 바빠 보이고 남들에겐 관심도 전혀 없다는 듯이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용산이나 이태원은 안 그래요. 외국인들이 있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웃는 얼굴로 하이 하는 분들 꽤 계세요. 별 용건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친근감의 표시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미문화권 쪽은 사실 자연스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발이 넓어지기 쉬운 환경인 거예요. 길에서 지나다니다가 인사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쪽 동네는 친구들 불러서 홈파티도 많이 해요. 홈파티 아니고도 뭐 크고 작은 파티들도 잘 열리고 파티 문화가 되게 잘 발달돼 있어요. 그냥 사람 만나고 싶으면 파티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가요? 대학내일에서 대학생들의 썸 문화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학생 기준으로 1년에 썸을 몇 명 타게요? 1.4명. 1.4명 만나서 연애까지 이어지기가 쉬울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대학생도 아니고 미팅이고 소개팅이고 쉽지 않다 라고 하시는데 대학생만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죠? 대학내일 조사에 따르면요. 서구 쪽은 일단 기회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랑 잘 맞는 사람을 가려내는 기준과 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right person, right one 이라는 표현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적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이 내 앞에 현실의 이성들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나와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을 추리는 능력이 더 발달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 앞에 일단 현실의 이성들이 없어요. 정말 황당한 게 남자분들은 저한테 여자는 어디 가서 만나냐라는 걸 묻고 여자분들은 저한테 남자는 대체 어디 가서 만나냐라는 걸 물어요. 사람이 뭐 아무리 끼리끼리 뭉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슨 이게 성별별로 뭉쳐 있는 건지 남자는 여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여자는 남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기껏해야 뭐 클럽, 동호회 이런 데 가서 내게 맞는 사람을 찾고 있고 근데 그마저도 귀찮은 분들이 어플이라든지 결혼정보회사 이런 거 이용하고 있고 이제 이러니까 이상형 타령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이성이라는 게 상상 속의 동물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라이트한 게 뭔지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이게 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환상만 키워가는 거죠. 문제는 연애는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만으로 연애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그게 환상이죠. 연애는 현실이에요. 서로 다른 환경, 다른 가치관, 다른 경험을 가지고 몇십 년 살아온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면서 기대했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실망했다가 또 감동하기도 하면서 결국 서로에 대한 궁금증이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 권태기, 나, 이별 이런 이름으로 관계가 종료되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리고 권태기나 이별은 정말 아프죠. 아직 권태기나 이별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번 권태기 극복 방법, 권태기 증상, 이별 극복 방법, 헤어진 여자친구 잡는 법 이런 거 좀 검색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의 사람들이 그 검색어를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이게 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권태기나 이별은 사실 굳이 겪어야 할 이유는 없는 과정이라고 봐요. 좋은 아이템, 가슴 두근거리는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사업을 했어요. 돈 잘 벌릴 땐 좋았어. 근데 갑자기 고객이 내 아이템을 안 찾아. 원인도 모르겠는데 가게 임대료랑 직원들 인건비만 계속 나가고 매출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쫄딱 망했어. 이게 연애가 끝나는 과정이랑 뭐가 달라요? 그쵸? 인생에서 꼭 사업 실패라는 부분을 겪어봐야 될까요? 인생에서 연애 실패라는 게 누구나 꼭 겪어야 하는 과정일까요? 되도록이면 경험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준비 없는 사업이 쫄딱 망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연애도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감만 가지고 즉흥적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시는 부분이 필요해요. 쫄딱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이제 우리나라 정치 보면서 생각이 없다. 프랑스를 봐라. 얼마나 장기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하냐. 라면서 답답해해요. 그런데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잘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 직업인가요? 가정인가요? 가정이라 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정을 일구는 시작이 바로 연애를 하는 거 아닌가요? 내 소중한 가정, 내 소중한 연애, 내 소중한 결혼을 아무 계획 없이 지금 하고 계시진 않나요? 당신의 right person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대학이랑 직장만 내 적성에 맞게 막 진로 컨설팅, 취업 컨설팅, 뭐 자소서 컨설팅 이런 거 받으면서 꼼꼼히 따져서 제대로 준비하고 가려고 하지 말고 연애도 좀 나는 적성이 어떤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전문가한테 질문도 하면서 진행을 해보면 그러면 어때요? 제가 내담자들 수강생들 중에 남들이 봤을 때 인생에서 정말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이분들이 이상형 디자인 접하시고 내가 인생 헛산 것 같다 라고 하셔요. 돈이 많으면 뭐해요? 같이 나누고 행복해할 사람이 없는데 아무나 만나고 싶으신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쵸? 이왕 만나는 거 좋은 사람 만나고 싶잖아. 이왕 만나는 거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고 싶잖아.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그것도 아니고. 분명히 세상의 절반은 나와 다른 성을 가진 존재들이 살고 있잖아요. 찾으려고 하면 나랑 행복할 단 한 사람,
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요. 그 단 한 사람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긴 해요, 물론. 좋은 사람의 숫자 자체가 적기도 하고. 그리고 봐봐요. A라는 사람이 저한텐 최고의 남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분한텐 최악의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사실 이상형 디자인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배경 설명이 길었네요. 본격적으로 이상형 디자인 소개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 게시판에 안 그래도 한 분이 댓글로 뭐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셔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일단은 그러면 그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들 이거 하나하나 좀 답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질문. 친구 관계일 때 이성 간 긴장감 주는 방법이 궁금해요. 특히 꽁냥거리는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도 상대방이 친한 친구 정도로 생각하고 받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뭘 해야 하는지 막연해요. 연애 얘기 쪽으로 주제를 만들기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이상형, 상대방이 원하는 연애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내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네요. 답변 드릴게요. 자, 친구 사이에서 썸 이상으로 발전시키고 싶으신 거죠. 꽁냥거리는 것보다 막강한 것은 상대가 원하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연애 이야기 쪽으로 주제를 굳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친해지면서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 방향,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을 파악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가장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해 주시면 돼요. 연애는 결국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니까. 물론 이게 말이 쉬운 거긴 해요. 정확히 잠시만요. 오케이. 이거를 정확히 잡아드리려면 상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상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막히시는 거잖아요. 연애가 준비된 사람은 내가 결국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서 본인의 매력 설계를 해 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하시긴 하거든요. 네, 레이더에 일단 들어왔으면 나랑 맞을 가능성이 이미 높고 내가 그 사람과 해야 할 이야기나 보여줘야 할 모습도 정해져 있는 편일 테니까요. 게임으로 따지면 내가 힐러가 되기로 했어. 그러면 그쪽 테크트리만 쫙 타면은 내가 해야 할 몫을 제대로 해내는 제대로 된 힐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발전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게임을 하면서 이제 진득하게 한쪽을 파지 못하는 거랑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같은 입장인 거예요. 힐러가 좋아 보이면 이제 그쪽을 막 깔짝깔짝거려. 근데 딜러가 또 좋아 보여. 그럼 또 막 그쪽을 열심히 파. 그러다가 또 탱커가 좋아 보이면은 이제 하던 거 다 내팽겨쳐버리고 다시 막 탱커 쪽으로 테크트리를 막 쌓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도 방향이 어떻게 하나가 잡히면 좋은데 이런 분들의 경우는 보통 그 방향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좋은 사람이 생기면 그때부터 애 같아 하고 되게 막막해 하세요. 내가 달성해야 될 미션보다 내 레벨이 낮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좀 더 준비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하면 되지. 근데 레벨을 떠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지 누굴 만날 건지 이런 것도 정해놓지 않고 연애를 잘 하시려면은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돼요. 문제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국민요정 김연아에게도 안티가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는 김연아도 못하는 일이에요. 누구도 못하는 일이에요. 누구도 못할 일에 도전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해낼 사람이 되시는 게 훨씬 결과도 좋게 나오고 행복하실 겁니다. 이게 제 답변이에요. 자, 두 번째. 항상 썸만 타다 잘 안 되네요. 외모는 못생긴 것도 아니고 평균 이상인 것 같은데.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들은 얘긴데 저는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질문입니다. 답변 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애착 유형상 회피형이실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회피형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연애는 외모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외모는 언제 따지는 거예요? 일체 관문이죠.
1차 관문은 왜 필요해요? 정말 아닌 사람을 거르려고. 그러면은 일정 기준 이상이면은 외모는 그 이상 좋을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일정 기준 이상이면 다른 걸 보기 시작하고 외모가 더 좋을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들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외모가 좋다고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외모가 좋으면 좋은 거고 그 이상으로 나랑 말도 잘 통해야 되고 성격도 잘 맞아야 되고 내가 따져야 하는 게 많잖아요. 외모가 좋다고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행동을 해. 그걸 계속 받아주고 있을 순 없잖아. 그쵸? 아무리 외모가 좋아도 나랑 안 맞으면 쉽게 돼 있거든요. 그게 없기 위해서 사람들이 외모를 처음에 보기는 하지만 그 다음엔 다른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건 남녀 마찬가지예요. 물론 남자들이 조금 더 외모를 더 보기는 해요. 결국은 남자들도 외모만 보진 않아요.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도 비주얼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결국은 그 사람들도 원하는 거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비주얼만 바라진 않아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아요. 좋은 사람 찾고 싶어요. 좋은 사람에는 외모가 좋은 사람도 포함이 될 뿐인 거지 외모가 전부가 아니에요. 자, 연애는 일단 설레야 됩니다. 설레야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설렌다라는 감정은 나는 지금도 행복하지만 이 사람과 만나면 둘이 더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에요. 본인이 보통 빠지는 이성이 어떤 이성인지 분석을 하시고 그런 이성의 경우에는 어떤 연애적인 표현을 좋아하는지 좀 미리 조사를 해놓고 연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관심 있는 사람에게 표현을 못한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종류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본인은 매력이 있어. 근데 접근 자체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별로 제대로 못하는 경우. 두 번째, 본인이 매력도 없어. 근데 접근 자체도 별로 안 해봐서 할 줄을 몰라. 그런 경우. 세 번째, 접근은 많이 해봤어. 근데 성공을 별로 못 해봐서 그냥 제대로 감이 없는 그런 경우. 네 번째, 매력도 있고 접근도 많이 해봤는데 한 끗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필이면은 도전하는 대상마다 난이도가 있어요. 내 매력과 내 뭐 기술 이런 거랑 상관이 없이. 마지막으로 매력도 있고 접근해서 친해지는 방법도 알아. 이상하게 이성한테만 그걸 못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6가지 종류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시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답변은 오늘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이 답변은 지금 또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은 이제 6년간 친구 사이인 이성 친구가 있대요. 쭉 읽어드려야죠. 그 중간에 그런데 이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너무 그 두 사람의 구체적인 정보가 드러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중간을 좀 뺄 거예요. 중략할 겁니다. 네, 질문 읽어드릴게요. 6년간 친구 사이인 이성 친구가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 잠깐 사귀었지만 군대 가기 전 헤어지게 되었고 그간 고백을 2번 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그냥 친구가 더 편한 거겠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미스 코리아도 나가고 각종 미인 대회에 나가 입상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중략할게요. 그 다음 부분이 좋은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제 첫사랑이고 그동안 연애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연애 상담을 할 때면 차분하게 들어주지만 마음은 찢어지죠. 하지만 티는 내지 않아요. 이런 친구를 제가 어떻게 다시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자주 만나게 된다면 이성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편하게 대해주는 그런 남자이다가 고백을 하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일까요? 네, 이게 질문이에요. 자, 이분한테 답변을 드려보자면 일단 잘 하고 계셨어요. 여태까지.
말씀드렸죠. 앞에서도. 연애는 다른 누구보다 이 사람과 내 연애가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하시는 겁니다. 자주 만난다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친구들은 다 사귀게? 아니잖아요. 잠깐을 만나도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정말 하루 잠깐 데이트를 하고서도 그 사람을 못 잊어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잠깐을 만나도 이 사람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주 만나고 말고 얼마나 오래 보고 그 문제가 정말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고백을 한다 만다도 아니에요. 여태까지 고백해봤잖아. 됐어? 안 됐잖아. 고백을 하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특별한 계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친구에서 이게 이성으로 발전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좋은데 이성으로서 두근거리진 않아. 이 사람을 좋기 때문에 이성으로 만나서 잃어버리기보다는 그냥 친구 사이로 오래 두고 싶어. 그런 사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고백을 여러 번 하셨음에도 여자분이 친구로서 계속 만나고 연애 상담도 하시고 하시는 걸 보면은 지금 이제 남자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조금 설레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자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누구는 친구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친구니까 자제하는 거죠. 내가 괜히 감정에 빠졌다가 좋은 사람 하나 잃는 게 무서우니까. 남자친구는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말 좋으면 사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 설렘이 부족한 거예요. 있다고 한다고 해도. 그러면 사실은 특별한 계기가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분은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분을 굉장히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사귀면 잃어버린다라는 부분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 걱정보다 설레고 좋은 감정이 훨씬 커졌을 때 연애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남겨두고 싶은데 한 번, 두 번 설렌다고 해서 바로 훅 넘어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 친구 사이에서 좋게 발전하는 것보다 어쩌다가 한번 훅 들어온 사람이랑 연애하는 게 훨씬 빨라요. 친구에서 발전하시려면 조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대비를 하셔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내가 한두 번 친다고 이게 바로 결과로 나오진 않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계기들을 한 번 만드실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자분이 이제 처음에 한번 설레지만 그 마음을 자기가 밀쳐둘 거예요. 하지만 그 억제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억제하지 못하도록 내가 계속해서 자극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연애 상담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럼 여자분이 연애에서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고 어떤 부분을 좀 더 원하시는지를 캐치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그분에게 최상의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를 분석을 하세요. 지금 아직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친구로 남아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석한 그 결과대로의 사람이 되시고 여자분이 그렇게 바뀐 본인을 알아보실 수 있게 좀 보여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건 또 설득하시면 안 돼요. 나 너 이런 사람 좋아하잖아. 이런 사람이 됐어 라고 하시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는 게 빨라요. 그래서 만약에 상담을 하신다고 하면 매력 어필 전략, 안전기지 전략, 남녀 대화 심리, give and take, 축복의 저주 이런 것들을 좀 솔루션으로 드렸을 것 같은 그런 사례예요. 일단은 많이 친하신 것 같으니까 우선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하세요. 그 다음에 오셔도 되고, 오케이? 자, 네 번째 질문. 불안형 여자입니다. 회피형 남자친구와 연애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화가 매우 중요한데 상대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화하는 방식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너가 나를 위해 맞추어야 한다 이런 게 아닌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대화를 좀 더 하자라는 의미로 주고 싶어요. 이런 연애 처음이라서 힘드네요.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1시거든요. 사실은 지금 29일 녹화라고 해놨는데 계속 이제 상담이랑 이것저것 바쁜 일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지금 사실은 30일 1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목 상태가 안 좋네요.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물 잠깐 마시고 답변 드릴게요.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회피형에 대한 이해 자체가 필요하세요. 그 회피형, 뭐 불안형, 안정형 이런 말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방송 들어보시는 분들 중에 애착 유형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연애에서 꼭 필요한 개념이거든요. 애착 유형을 모를 때 진짜 실수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자, 일단 지금 질문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회피형은 왜 대화라는 걸 하지? 왜 그런 걸 말로 하지? 그렇게까지 해서 연애를 해야 하나? 오글거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에요. 좀 처음에 회피형에 대해서 불안형이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깜짝 놀라세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 정말 내가 저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하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회피형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 회피 성향을 가졌다고 내가 반드시 회피형은 아닐 수도 있어요. 불안 성향을 가졌다고 내가 반드시 불안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애착 유형이라는 거는 사실은 좀 100% 믿으실 것까진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이 애착 유형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로 분석이 되거든요. 저희가 그 페르소나 분석하는 것만 가지고 봐도 애착 유형만 가지고는 틀려요.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른 유형들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 성격 안에. 그래서 불안형은 다 이래요, 회피형은 다 이래요라고 말할 수도 없고 본인 안에 그 애착 유형들이 섞여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 이렇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아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들도 있겠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회피형 같은 경우는 정말 좀 그런 분들이에요. 왜 그런 걸 말로 하지? 왜 얘는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하지? 대화가 중요한 거는 정말 이 질문 주신 이분 한 분뿐이시거든요. 상대에게는 대화가 중요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별로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데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거는 불가능하죠. 뭐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바뀌지 않을 거란 건 아니에요. 바꿔나갈 방법은 있어요. 이분한테 필요한 거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아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피형이 대화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대화를 해봤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대화를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잔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 회피형 입장에선 이게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잔소리 하시면은 피해요, 사람을. 그래서 대화의 좋은 점들을 스스로 느끼도록 해주세요. 설득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건 상대 심리랑 그리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대화 방법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성격을 바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 서너 시간 이야기로 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 제대로 알고 노력한다고 하셨을 때 상대가 어느 정도 바뀌려면은 3년 정도 걸려요. 감안하고 움직이셔야 되고 기대는 많이 낮추세요. 그래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들어도 감 못 잡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해보실 마음이 있으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1대1로 좀 상담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모두 답변을 드렸어요. 네 분한테. 그쵸? 자, 듣고 계신 당신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